강지환의 왕국은 서울의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그가 이끄는 대한민국 최대의 IT 기업 넥서스의 CEO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거대한 장기판과도 같았다. 그는 이기는 법만을 아는 냉혹하고 유능한 승부사였다. 그는 수조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후에도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하는 자의 차가운 고독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진짜 감옥은 일이 끝난 후 돌아가는 그의 집이었다.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 그곳은 집이 아닌 차가운 대리석과 값비싼 예술품들로 채워진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의 아내 최서현은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우아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다. 그녀는 그의 사업 파트너였던 라이벌 그룹의 외동딸이었고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두 기업의 합병을 위한 하나의 거대한 계약이었다. 두 사람은 긴 식탁의 양끝에 앉아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의 대화는 늘 비즈니스와 지켜야 할 사회적 일정에 대한 것뿐이었다. 내일 아버지 기일이에요. 잊지 않으셨겠죠? 서현이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어. 지환은 짧게 대답했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가 그녀의 집안 회사까지 합병하며 지금의 넥서스를 만들었다. 그들의 결혼은 그 피비린내 나는 기업 전쟁을 봉합하기 위한 하나의 위태로운 휴전 협정과도 같았다. 다음 날 회사 한 젊은 신입사원이 중요한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 도중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CEO 강지환이 어떤 불호령을 내릴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지환은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그는 신입사원의 계산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논리의 허점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해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상대를 키우려는 리더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환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곳은 그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성역이었다. 그는 벽면 전체를 차지한 거대한 스크린에 하나의 영상을 띄웠다. 어두운 무대 위 한 명의 여성 무용수가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리. 아직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억압된 모든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격정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의 외침이었다. 그녀의 춤은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지환은 매일 밤 그녀의 춤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자유로운 몸짓 속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삶을 보았다. 그녀의 격정적인 표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억누르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보았다. 영상을 보는 동안 냉혹한 CEO의 가면은 벗겨져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동경과 가질 수 없는 것을 갈망하는 남자의 슬픈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화면 속 그녀에게 마치 손을 뻗는 것처럼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그리고 화면 속에 저 무용수는 그가 갈망하는 자유 그 자체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위험한 동경이 언젠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의 고독한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지환은 더 이상 화면 속에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스크린 밖에 진짜 그녀 한유리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처음으로 사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 넥서스가 한유리가 속한 작은 무용단을 후원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후원사의 대표 자격으로 자연스럽게 그녀의 연습실을 찾아갔다. 한유리 씨의 춤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당신의 춤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더군요. 그의 칭찬에 유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돈 많은 후원자들이 예술을 이해하는 척하며 다른 흑심을 품고 접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예의 바르지만 경계심 가득한 태도로 그를 대했다. 하지만 강지와는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비싼 선물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그녀의 춤에 담긴 철학과 그녀가 표현하려 하는 감정들에 대해 전문가적인 수준의 질문들을 던졌다. 그는 그녀의 몸이 아닌 그녀의 영혼에 관심을 보인 첫 번째 남자였다. 그들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작은 갤러리와 독립영화관 그리고 헌책방 골목에서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다. 지화는 그녀 앞에서 냉혹한 CEO의 가면을 벗고 원래의 자신, 즉 예술을 사랑하고 섬세한 감성을 가진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리는 그런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닌 그의 고독한 영혼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함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위태롭지만 그만큼 더 뜨겁고 절실했다. 지화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의 차가운 왕국 속에서 그녀는 유일한 온기이자 구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서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연습을 마친 유리의 작은 연습실. 두 사람은 땀에 젖은 채 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유리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소극장을 만들어 상업성에 구애받지 않는 진짜 춤을 추고 싶다고. 지화는 그런 그녀의 꿈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만들어줄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만의 무대를. 그 순간 유리는 그의 말을 막았다. 아니요. 나는 당신의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그녀는 결심한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랑하기에 더 아프고 절실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지환 씨. 하지만 난 다른 여자의 남자를 훔치는 그런 파렴치한 여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아내와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녀의 그 질문이 그들이 애써 외면해왔던 잔인한 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환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원하는 그 간단한 대답, 그렇게 하겠다는 말을 해줄 수가 없었다. 유리야,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의 그 망설임이 유리의 마음에 비수가 되어 박혔다. 간단하지 않다니요.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요? 당신에게 나는 그저 잠깐의 유흥 상대였나요? 그녀의 목소리에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여 나왔다. 지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 최서영과의 결혼이 단순한 계약이 아닌 두 집안의 피로 얽힌
벗어날 수 없는 족쇄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녀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결국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결정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찾아와요. 그때까지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연습실을 뛰쳐나갔다. 지화는 그녀가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가 이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의 비밀스러운 도피처로 통하던 문이 이제 굳게 닫혀버렸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옥 같은 결혼 생활과 그를 올가매는 어두운 비밀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이야기의 진짜 갈등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한유리가 떠나간 후 강지환의 세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왔다. 그의 유일한 빛이었던 그녀의 부재는 그의 거대한 저택을 더욱 차갑고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는 몇 번이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돈과 권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지쳐 있었다. 아내 최서현은 그런 그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그를 맞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그의 내면을 분석하고 있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회장님 오늘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시네요. 그녀는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에서 그는 언제나 강 회장이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소. 지화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현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요즘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두 가문의 이해관계와 10년 전에 그 사고라는 비밀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그녀는 그 계약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어떤 변수도 용납할 생각이 없었다. 한편 지화는 이대로 유리를 잃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며칠 후 그녀가 사는 허름한 오피스텔 앞으로 찾아갔다. 그는 몇 시간을 차 안에서 그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연습을 마친 유리가 지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차 앞에 서 있는 지환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차갑게 외면하려 했다. 지환은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제발 이러지 마. 유리야, 내 말 좀 들어줘. 이거 놓으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정하기 전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저는 불륜 상대가 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지환이 절박하게 외쳤다. 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결국 비밀의 일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내 결혼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사랑이 없는 감옥이라고.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 아내 최서연이 바로 그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어. 내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그녀의 심기를 거스르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파괴해버릴 거야.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것을, 그리고 이제는 당신까지도. 그의 그 암호 같은 말에 유리는 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훨씬 더 크고 위험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의 분노는 그를 향한 깊은 연민과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줄 수는 없다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같은 시각 최서연은 자신의 비서에게서 한 뭉치의 서류를 건네받고 있었다. 강지환 회장, 요즘 동태가 이상해.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24시간 감시해.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보고해.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 냉정했다. 그녀의 동기는 낭만적인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가진 이 거대한 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려는 차가운 비즈니스적 판단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의 책상 위에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남편 강지환과 젊고 아름다운 무용수 한유리가 허름한 연습실 앞에서 아주 심각하고 또 애틋한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다.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아닌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서 사랑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발생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변수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리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지환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아주 조금 드러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의 그 작은 행동이 오히려 그의 아내에게 가장 확실한 공격 목표를 알려준 셈이 되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오르고 있었다. 최서연의 방역은 그녀의 성격처럼 차갑고 조용하며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남편 강지환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가 한유리와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설명해 주시죠. 회장님, 이 여자는 누군지.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비즈니스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궁지에 몰린 지환은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막았다. 당신의 낭만적인 사랑 노름 따위에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그 통제 불가능한 감정이라는 변수가 우리 두 사람, 그리고 두 집안 사이의 중요한 계약을 위협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서재의 벽에 걸린 자신의 아버지, 구초의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자신의 개인 금고를 열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작은 금속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잊지는 않으셨겠죠? 그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지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그 끔찍한 기억이 다시 한번 되살아났다. 10년 전 서연의 아버지이자 당시 지환의 아버지인 강 전 회장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던 최 회장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지만 서현은 그 배후에 강 전 회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강 전 회장이 사고를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그 증거를 이용해 강씨 일가와 거래를 했다. 자신의 아버지 회사를 강 전 회장의 넥서스 그룹과 합병시키는 것, 그리고 그 합병된 제국의 후계자인 강지환과 자신이 결혼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요구한 침묵의 대가였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복수와 협박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동맹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남편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저 무용수 계집 때문에 저와의 이혼을 요구하거나 우리 사이의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저는 이 증거를 언론과 검찰에 넘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넥서스 그룹과 당신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겠죠.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진짜 발톱을 드러냈다. 선택하세요. 저 보잘것없는 무용수와의 불장난입니까? 아니면 당신 가문의 모든 것입니까? 지화는 완벽한 덫에 걸렸다. 그는 아버지의 죄가 만들어낸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렸다. 그는 유리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더럽고 위험한 세상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하여 수만 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회사를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었다. 그는 선택해야만 했다. 사랑과 의무 사이에서 그날 밤 그는 한유리에게 차가운 이별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실수였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처를 주어야만 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이제 유리의 오피스텔로 향한다. 그녀는 그의 메시지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고 버렸다고, 그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미친 듯이 춤 연습에만 매달렸다. 그녀의 춤은 이제 사랑의 환희가 아닌 배신당한 자의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화는 다시 자신의 거대하고 텅 빈 저택이라는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랑 대신 의무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다. 그의 왕국은 안전했지만 그 안의 왕은 이제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선택이 아내 최서연의 잔인한 계략을 더욱 부추기고 그의 연인 한유리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게 되리라는 것을 아직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지환의 침묵은 최서연의 잔인한 계략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한유리와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통제권을 위협하는 그 무용수라는 문제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한유리의 인생은 정체불명의 스캔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신의 무용수 한유리, 유부남 재벌, CEO의 스폰서 의혹, 무대 뒤에 추악한 거래, 예술가의 양심을 팔았나, 최서연이 돈으로 매수한 타블로이드 언론사들을 통해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에는 유리가 마치 돈을 위해 의도적으로 유부남에게 접근한 스폰서 헌터인 것처럼 묘사되어 있었다. 그녀의 과거와 사생활에 대한 거짓된 소문들도 함께 퍼져나갔다. 이 스캔들은 유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녀가 속한 무용단은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그녀의 첫 솔로 공연을 정역 취소했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동경에서 경멸로 바뀌었다. 그녀의 춤은 더 이상 순수한 예술이 아닌 더러운 돈과 결부된 것으로 매도되었다. 강지환은 이 모든 기사를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아내 최서연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다.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끼게 하는 존재는 그 누구라도 파괴해버릴 수 있는 잔인한 여자였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옥 안에서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침묵이 오히려 그녀를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한유리의 연습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완전히 무너진 채 짐을 싸고 있는 유리가 있었다. 그녀는 춤을 포기하고
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유리가 눈물이 가득 고인 텅 빈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도, 내 춤도, 내 인생도 전부 다. 지환은 그녀의 그 절망적인 얼굴을 보는 순간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그녀를 구해내기로 했다. 그는 유리의 어깨를 붙잡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오늘 오후 3시 TV를 봐. 내가 이 모든 것을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그날 오후 3시 넥서스 그룹 본사. 강지환은 예고 없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의 이유를 궁금해하며 회견장으로 몰려들었다. 최서현은 자신의 저택에서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 기자회견을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한유리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스캔들을 수습하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강지환이 연단 위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제 이름은 강지환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지난 10년간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강 전 회장이 저지른 10년 전의 죄악부터 자신의 결혼이 그 죄악을 덮기 위한 정략 결혼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한유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유리 씨는 제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거짓 속에서 제가 발견한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한 모든 비난은 거짓이며 그 모든 것은 저를 올가매려는 제 아내의 비열한 계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오늘부로 넥서스 그룹의 대표 이사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의 과거 범죄와 제 아내의 협박에 대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이 오염된 제국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고 제 영혼의 자유를 되찾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거대한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되었다. TV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서현의 얼굴에서 승자의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와 경악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이 아예 판 자체를 엎어버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시각 한유리는 자신의 작은 연습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 회사, 명예, 그리고 부을 포기하는 모습을 그녀의 절망의 눈물은 이제 주체할 수 없는 사랑과 감동의 눈물로 변하고 있었다. 강지환은 기자회견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10억 달러의 CEO도 재벌가의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한 남자였다. 하지만 그는 난생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고 자신의 여왕을 구했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되찾은 것이었다. 강지환의 폭탄 선언은 그가 수십 년간 지켜온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의 손으로 파괴하는 행위였다.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넥서스 그룹 게이트로 인해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10년 전 최 회장의 사망 사건과 넥서스 그룹의 비자금, 그리고
최서연의 협박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지환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최서연은 남편을 협박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룹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평생을 유지해왔던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처음으로 처참하게 깨져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넥서스 그룹 역시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강지환의 아버지, 강 전 회장의 추악한 과거가 드러나면서 그룹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결국 강 씨 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야만 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혹독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강지환은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증언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죄를 짊어진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자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한 명의 자유로운 개인이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그는 한유리를 찾아갔다. 그들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재회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더 이상 10억 달러의 CEO가 아니었다. 이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지환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억 달러 CEO가 아니라 그냥 빈털터리 강지환이야. 그래도 괜찮아. 유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그녀의 눈에는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10억 달러짜리 CEO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내 춤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내 외로운 영혼을 이해해준 남자, 강지환이라는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나에게는 부와 명예를 모두 버리고 사랑과 진실을 선택한 지금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완벽한 남자예요. 그녀의 그 한마디가 지환의 지난 모든 고통을 씻어내주는 가장 완벽한 구원이었다. 그의 눈가에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대한 저택도, 화려한 파티도, 복잡한 비즈니스도 없었다. 대신 작은 시골 마을에 그녀의 춤을 위한 작은 연습실을 만들고 그는 그녀의 곁에서 글을 쓰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꿈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저녁 노을이 한강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지환은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리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끝났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잃었지만 대신 자신의 영혼과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얻었다. 그들의 새로운 평화 그리고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1년 후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운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춤 공방이 있었다. 유린의 춤 공방. 한유리는 도시의 화려한 무대를 떠나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자신의 진짜 꿈을 펼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강지환이 함께했다. 그는 더 이상 양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평범한 작업복 차림으로 공방의 낡은 스피커를 고치고 아이들을 위해 작은 무대를 직접 만들어주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연인이 되어주었다. 한때 수십억 달러를 움직이던 그의 손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 못질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과거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고 평온한 행복이 가득했다. 어느 날 그의 옛 비서가 그를 찾아왔다. 두 사람은 공방 앞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셨다. 비서는 구조조정 끝에 안정을 되찾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넥서스 그룹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아니, 지환이 형님, 혹시 후회는 없으십니까? 지환은 공방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유리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후회,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지금처럼 부유했던 적은 없었네. 그의 새로운 삶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모두 돌아가고 공방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저녁 노을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춤을 추는 유리의 몸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춤은 더 이상 과거의 분노와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완벽한 자유와 사랑의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지환은 더 이상 어두운 극장의 객석이나 차가운 스크린을 통해 그녀를 훔쳐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무대, 그녀의 세상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자신의 연인이 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을 바라보고 있었다. 춤이 끝나고 유리가 땀에 젖은 채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강지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의 끝에서 가장 완벽한 구원을 얻었다. 그의 등 뒤로 길고 길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마지막 노을과 함께 소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맞이할 따뜻하고 찬란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